그 크로키를 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일단 크로키로 인체 공부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그걸 해야 돼요. 근육 공부를 혼자 일단 책으로 할 거예요. 책으로 공부할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은 단계가 세 가지가 있죠. 학원 카페에도 썼었는데 인체부와 묘사법 책 이름이에요. 이게 굉장히 연필선 드로잉이 좋고 거기 작화 드로잉이 굉장히 선이 되게 좋고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책을 만약에 샀다면 공부를 하려면 그림만 봐서는 안 되고 설명을 꼭 읽어야 돼요. 설명을 꼭 읽어야 돼요. 이 공부야. 진짜 공부예요, 공부. 여러분이 사회 공부, 한국 지리, 국어, 문학, 뭐 등등등 하죠. 똑같아요. 공부예요, 공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꼭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이 설명이 좀 좋아요. 옛날에 나온 책인데 그 되게 번역투가 거슬리는 책들이 있어요.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말이 안 읽히는 책들 있죠. 그런 책들에 비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다. 디지털 일러스트를 위한 드로잉 해봐. 자,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3D로 설명이 돼 있어요. 모델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모델링으로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좀 다양한 각도에서의 이해가 빨라요. 뭔 소리냐? 자, 1번 책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 좋지만 모든 부위를 모든 각도에서 알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2번 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각도로 근육의 구조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어디가 어떻게 수축되고 팽창됐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잘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3번은 예술가를 위한 인체보학. 이거를 난이도별로 정렬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은 뭐냐면 사진과 굉장히 사실적인 드로잉이에요. 그리고 1번과 2번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글의 내용상. 초심자가 이걸 바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아. 지금 둘이 같은 질문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익히기 위해서는 인체 비율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팔 길이, 다리, 몸통 크기 이런 인체 비율 정도는 맞춘 다음에 이게 앞부분에 한 55페이지쯤에 보면은 이게 균형 잡힌 몸의 비율 같은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부위별로 차근차근히 따라 그려보면 됩니다. 어디부터 보냐. 일단 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과 그림들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특히 여기 그냥 외곽선만 있는 그림이 아니라 다른 색깔 선으로도 입체를 좀 표현을 많이 해주잖아요. 되게 입체를 이 책을 사갖고 갖고 계신 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보면은 어디쯤에 그렇게 식이 나와있냐. 봤는데
방금 펼쳤는데 79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다른 색 선으로 설명이 잘 돼 있잖아요. 어느 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쵸. 손가락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고, 그리고 손의 그 방향에 따라서 위에 덧 그려져 있고, 명암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순서에 맞춰서 한 번씩 다 그려봐요. 어떻게 공부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거를 여러분 학교에서도 한 학기에 책 한 권을 떼죠. 큰 책 같은 경우에는 두 학기에 걸쳐서 한 권을 떼고, 그쵸? 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책 한 권으로 1학기, 2학기 내내 하기도 하고, 대학생들은 뭐 학기별로 하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 붙잡고 봐야 되는 책이에요. 오래 붙잡고 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그려보면서 책 전체를 한번 훑어요. 쌤이 추천한 방법은 이거야. 책 전체를 읽으면서 간단한 것만 일단 따라 그려봐요. 처음부터 전부 다 따라 그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한 번씩 따라 그려보면서 책을 일단 빨리 떼요. 진도를 자기가 정해야지. 한 달 안에 하겠다. 일주일은 좀 빡세. 한 달 안에 하겠다 정도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내가 해야 될 페이지와 분량을 본인이 스스로 정해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봐야 돼요. 왜 기간을 정해놓고 봐야 되냐? 그냥 냅두면 한도 끝도 없어. 책을 한번 덮고 나면 다시 펼칠 때까지 한도 끝도 없어. 다시 펼쳐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책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봐야 되는데 한번 공부하다가 오늘 되게 열심히 했다 뿌듯하다 그리고 책 덮었는데 다시 못 여는 이유는 뭐냐? 나 그날처럼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 그날처럼 열심히 못할 바엔 나 안 할래. 요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번에 내가 되게 집중해서 그림 엄청 많이 그렸고 내가 봐도 엄청 뿌듯하게 공부를 했는데 나 그때만큼 또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할 자신이 없어 라고 하면은 그때만큼 하진 않더라도 한 페이지라도 봐야 되는 거죠. 한 페이지라도. 그래서 분량과 시간과 기간을 좀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정해놓고 해도 분명 밀려요. 밀리면 그냥 기간을 늘리세요, 뒤로. 밀린 만큼 한꺼번에 막 방학 숙제처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밀린 만큼 기간을 늘려놓고 다시 해요. 어떻게든 다시 하려고 그만뒀다가도 다시 붙잡아 보려고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기가 쉽지 않죠? 거기에는 자기한테 어떤 보상을 좀 주면은 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야지. 사실 그런 거 꼭 안 해도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지만 나 이거 여기 한 페이지만 보고 게임해야지. 오늘 되게 게임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게임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한 페이지만 보고 해야지. 근데 게임을 하고 나서 보려고 하면 게임하느라 힘을 다 빼서 지쳐가지고 못 봐요. 여러분 게임을 엄청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힘 다 빼서 못 봐요. 그러니까 꼭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걸 좀 하면서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일단 일정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달력이든 어디든 노트든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해야지. 여러분 공부 계획은 엄청나게 잘 세우니까 거기다 스티커라도 하나 붙여요. 선생님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자기가 되게 운동 가는 날은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 가는데 운동 가는 날은 자기가 되게 아끼는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요. 스티커를 되게 예쁜 걸 되게 잘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달에 스티커가 되게 많이 붙어 있으면 자기가 엄청 뿌듯한 거야. 그리고 스티커 좋아해서 모으는 친구들 보면은 사서 모으기만 하지 어디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대로 보관만 하는데 그 붙이기 싫어서 안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디다가 붙일 데가 없으니까 안 붙이는 건데 그렇게 스티커라도 붙여요. 그럼 되게 뿌듯하다고 나중에 쭉 보면은 내가 이 한 달 동안 이 날만큼은 되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도 좀 작용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쭉 보고 그 다음번에 볼 때는 그럼 좀 더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보니까 더 쉽겠지.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한 번 쭉 다 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한 6개월 정도 잡고 이번 달은 팔 공부를 해봐야지. 이번 달은 몸통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인체를 쭉 보는 거예요. 책을 하나씩 하나씩. 그 인체라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쉰이죠. 쌤 내일 모레 쉰인데 아직도 인체 공부해요. 왜?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그림에 어떻게 끝이 있어? 안 그래요? 그림에 어떻게 끝이 있어요? 계속 공부하는 거거든요. 쌤도 계속 이런 책이든 어떤 책이든 새로 나온 책이 있으면 다 사서 보고요.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봐요.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면 나도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체 공부를 올해 안에 끝내겠어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외워도 우리의 머리는 그걸 평생 가지고 가지 않는답니다. 새로운 게 들어오면, 사실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아도 옛날에 알았던 건 다 까먹잖아요. 2살 때 기억납니까? 3살 때 기억나요? 어제 일은 기억나죠? 기억나야 돼, 어제 일은. 어차피 다 까먹어요. 까먹으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계속 다시 하는 게 인체 공부예요. 그래서 이 인체 공부를 하고 나서요. 이걸 다 하고 나서 크로키를 할 때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확인.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사람이든 조각상이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든 뭐든 보고 크로키를 하다 보면요. 이 덩어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덩어리가 있으니까 덩어리를 그려요.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나 저게 복근이라는 거 알아. 저게 어디 붙어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복근이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위가 되게 납작하고 아래는 엄청 볼록한데 저건 지방이랑 같이 붙어있는 거라고 책에서 봤어.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크로키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과연 이런 동작을 했을 때는 여기가 팽창하고 여기가 수축한다고 했는데 정작 피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구나. 나는 3D로 있는 사진을 봐서 몰랐는데 실제 사람 몸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익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로키를 하는 거예요. 그런 확인하는 과정이 크로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크로키만 가지고 인체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도움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하면서 크로키를 해야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런 공부가 없을 때 혹은 벗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크로키를 할 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쌤이 여기서 책 추천을 하나 더 해요. 포스 드로잉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생님 책 팔이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런 책들이 뭐 100권 팔리든 1000권 팔리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 심지어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중에 절판된 것도 있더라고. 몰랐는데. 포스 드로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앞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목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힘있게 그리는 다이내믹 드로잉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크로키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되게 선이 보면은 자신이 없는 선을 그려요. 확신이 없는 선. 확신이 없는 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형태가 내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걸 그대로 빠르게 손으로 옮겨올 자신이 없는 그런 확신 없는 선. 확신 없는 선이 뭐냐면 털선이에요. 털선. 여러분들이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선을 쓰죠. 심지어 이거 너무 두꺼워진다고. 저기 저 포스 드로잉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베이직반 학생, 민지 도움 많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털선을 그리다 보면 점점 두꺼워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선에 확신이 있고 힘있게 그리면, 확신이 있어야 힘있게 그리지. 자신 있고 힘있게 강하게 그리면 그게 뭐가 돼요? 필력이 돼요. 그게 바로 필력입니다. 필력을 쌓기 좋습니다. 드로잉을 함에 있어서 선생님 그림 보면 필력 쩔죠. 아니 쌤 그림 필력 쩔잖아. 오지지 않음?
이렇게 크로키를 하면서 확신 있는 선, 내가 확인을 하면서 아 이게 맞다 라고 확신하고 그걸 힘있게 그리는 그런 드로잉,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크로키로 인해서. 그럼 크로키를 많이 하는 게 헛수고가 아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왜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저는 되게 와 오늘 드로잉 되게 안 되네, 아 오늘 드로잉 선 진짜 더럽다, 선 안 나온다 하면 크로키예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다시 그리면 내가 갖고 있던 거 어디 가나? 어디 가겠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하고 다시 그림 그리면 돌아와요. 그래서 아까 준비 운동이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선이 찌뿌둥해, 그럼 크로키를 해요. 선이 다시 잘 나옵니다. 왜 하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굉장히 크로키를 나쁘게 생각하는, 잘 못하고 있는 습관인데, 이게 뭐냐면은 빠르게 그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림을 빨리 그리기 위해서 크로키를 하면 빨리빨리 그리니까 나는 크로키를 많이 하면 그림을 빨리 그리겠지? 이래서 그리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잘하고 있네. 호토님이 말한 대로 책을 떼면서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걸 숙지하고 날짜 잡고 공부하면서 이거를 지식을 크로키를 하면서 확인하고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그거예요.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처음에 수학 공식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일단 단원을 딱 펼치면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식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나서 이해를 했으면 연습 문제 풀죠. 연습 문제 다 풀고 나면 좀 더 어려운 심화 응용 문제 풀죠. 그러면 심화 응용 문제 푸는 거를 크로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림도 공부다. 그림도 공부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형태력도 좋아지고요, 관찰력도 좋아지고요. 우리가 그림을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실제로 존재하는, 어이가 아니지, 아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주름이나 인체나 명암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고 나서 이걸 응용하면서 나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내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내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게 많으면 그 응용하는 것도 되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게 많겠죠. 그쵸?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이론들이 많이 있으면 응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투시에 대한 개념도 저절로 따라올 거고요. 선도 좋아지고요. 주름의 방향 같은 것도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주름이 없어야 할 곳에는 없고 있어야 할 곳에만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잘 나와 있죠. 그쵸? 저는 그래서 주름 연습시킬 때는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존잘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석고상들을 보라고 합니다. 되게 사실적이에요. 빛도 되게 좋고, 이걸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되게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찍어 놓은 것들이 여기 다 올라와 있거든요. 사이트는 핀터레스트고요. 되게 사진도 잘 찍는 사람들이 찍어 놔가지고 보기 되게 좋아요. 이런 거 보면